예, 3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확률과 통계 이영입니다. 오늘은 표준정규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규분포에 대해서 저만큼의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충 아실 것 같고 오늘 수업 내용 자체는 굉장히 짧게 진행을 할 테니까 좀 집중해서 빡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제 표준정규분포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이항분포의 정규분포화를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솔직히 계산만 잘하면 돼요. 진짜 계산만 잘하면 된다는 거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여기에서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증명 안 해도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거 안 되면 어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정규분포 함수에 대해서 이 제일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뭐 만약에 x라는 확률 변수가 이런 n m 시그마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를 때 제가 만약에 p x가 a에서부터 b까지 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 그러면은 요 fx를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fx가 이게 솔직히 말이 쉽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전체 제곱 dx를 계산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못해요. 왜 못하냐면요. 우리가 f의 부정적분을 잘 모른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풀려면은 요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계산을 한다는 게 우리 수준에서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해가지고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아니, 성질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할 거냐? 남들이 해온 거 베껴올 겁니다. 마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로그 뭐 뭐라고 할까? 뭐 3에 한 8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요 값을 어떻게 구해 왔었냐면은 상용 로그표 남이 계산해 놓은 표잖아요. 그럼 8이니까 3배의 로그 2가 되는 거라서 로그 3은 아마 0.4771 정도 될 거고 3배의 로그이니까 0.3010 해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의 값이 되겠구나. 그럼 대충 이게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아니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상용 로그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딘가에서 내용을 좀 빌려올 거예요. 다시 우리는 이 확률 계산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빌려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빌려오냐? 그리고 누가 한 걸 빌려오냐? 수학자들이 해놓은 걸 빌려올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정규분포 중에 좀 스탠다드한 것을 만들어서 빌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저 정규분포 말고요. 이 정규분포 말고 이것들을 대체할 만한 좀 유용한 분포를 가져와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게 또 업계 표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유는 솔직히 잘 모르겠으나 얘를 업계 표준으로 가져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M과 시그마가 뭐가 됐든 간에 이 업계 표준으로 옮겨오는 작업을 무슨 작업이라고 할 거냐면은 표준화라고 할 거고요. 이미 표준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적이 있어서 좀 책을 앞으로 넘겨가지고 복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표준화에 관해서는 이미 예제 3번이었던가 거기에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물론 이제 93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확률 변수를 지금부터 C라고 도입을 해 버리면은 무조건 여기서 M이 뭐가 돼도 상관없고 시그마가 뭐가 되더라도 상관없이 무조건 내가 이렇게 변환시킨 C라는 확률 변수는 업계 표준을 따를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P82에 예제 3에도 있고 뭐 페이지 93에
내용에도 좀 적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x의 정규 분포 n m 시그마의 제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표준 정규 분포, 얘랑 똑같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z가 따르는 정규 분포 n 0,1의 제곱이 있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확률이 뭐냐면 여기를 a라고 할까요? 그리고 a에서부터 b까지의 확률 요만큼을 원한다면은 이걸 대응을 시켜서 a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도 대응을 시켜서 b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표준화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a, b가 각각 순서도 변하지 않고 잘 1대1 대응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은 이 대상과 이 대상의 넓이가 같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넓이가 뭐였냐? 넓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확률이라고 부르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p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이 p, 여기선 z, z라고 있었는데 표준화된 a-m 나누기 시그마, b-m 나누기 시그마, 이런 넓이와 같아진다고 하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C에 대한 분포를 빠삭하게 알고 있다면은 그리고 표준화도 잘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목적은 좀 달성이 된 거예요. 어떤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이 오더라도 이게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이게 확률 계산이 가능해진다.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것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넓이가 같다고 했었는데 이 넓이가 같은 거 어떻게 아냐면 이거 치환적분이 알려주는데요. 우리 교과의 위계 특성상 그냥 된다는 게 중요하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왜 되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핵심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요거 싫어요. 이거 하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x를 표준화해서 c라는 걸 만들고요. 그리고 이거 분석해 놓은 거 보고 베끼기 이것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정규 분포가 오더라도 표준화시켜서 보고 베끼면은 문제 무조건 다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편하다는 겁니다. 제가 칠판 한바탕 썼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이 내용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도 없고 앞으로 하고 있는 계산들만 적당히 보실 수만 있으면은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계산하는 요령이나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칠판 정리할게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살짝의 요령을 보여드릴 예정인데, 지금 그냥 이 예시만 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커버가 된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 계산이 무엇이냐면 p x가 28보다는 크거나 같고 32보다는 작거나 같은 경우가 얼마나 되냐라는 것인데요. 이거 표준화하면은 28 x 32 원래 이렇게 조그맣게 적어놓고 평균 빼고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p 0부터 c고 이거는 2
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표에서 찾아보면은 막 2.0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찾아보시면은 요 확률 자체가 0.4772가 나온다는 걸 알아낼 수 있죠. 이게 되게 기쁜 일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표준정규분포로 좀 바꾼다고 얘기했었잖아요. 표준정규분포로 바꿨을 때 그냥 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게 0,1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32는 뭐냐면은 이거 평균이잖아요. 평균에다가 2배의 표준 편차만큼 더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평균이니까 여기에 그대로 대응되고 얘는 표준 편차의 2배만큼 더한 거니까 2에 대응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만큼 더 오른쪽에 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림이 좀 후지긴 한데 요만큼의 넓이가 요만큼의 넓이로 보존되는 건 알았잖아요. 그럼 핵심은 뭐냐면 이 두 개의 숫자가 평균에다가 몇 표준 편차를 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아보면은 문제가 훨씬 더 뚝딱 끝난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귀찮은 물론 이 마지막 거는 해야 되는 거지만 아무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게 귀찮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그냥 몇 표준 편차 떨어진 거예요 라고 문제 풀어버리면 그냥 그만인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만약에 뭐 26부터 x 32 이렇게 친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28에서 마이너스 2 얘는 28에서 플러스 4 근데 이게 표준 편차 하나만큼 이거 표준 편차 두 개만큼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표준 정규 분포 데려가셔서 이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요 라고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대칭성 이용하시면 되죠? 대칭성 이용하셔서 이게 0에서 1까지에 해당한다는 거 아시면 되고 뭐 여기는 말해서 뭐 해요? 그냥 0에서 2까지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0.3413과 이게 0.4772여서 이걸 두 개를 더한 결과도 아마 여러분은 곧 외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외우는 시점이 고인물이 된 거고 고인물이 됐으면 이제부터 문제 다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자신 좀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몇 표준 편차 떨어졌는지만 알면 되고요. 그거 잘 이해 못하겠으면은 그냥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나요? 우리 오늘은 뭐 문제풀이도 하지도 않아요. 대충대충 하는 거고 이게 문제가 좀 이게 적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이거 뭐 문제들 보다 보면 여사건 같은 것들이 쓰이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웬만하면 그림 그려서 다 해결되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중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정규 분포가 있어요. 방금 전에 배웠던 요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좀 짜증나는 숫자 쓰면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오이 그러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각각 다 적분을 수행하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업계 표준을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업계 표준이라고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이 아마 뭐 샤워기 헤드 같은 걸 사면은 뭐 마트에서 사든 철물점에서 사든 대충 이거 끌어내가지고 다른 거로 교체를 했을 때 딱 맞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폭이 되게 표준으로 잘 정해져 있어가지고 내가 다른 자취방으로 옮겨가든 아니면 내가 뭐 이사를 가든 간에 가스레인지를 놓을 수 있는 칸이 이게 딱 들어맞아요. 이게 되게 좋다고요. 호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 전기 콘센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돼지코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이거 어떤 거 갖다 꼽더라도 잘 맞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의 표준이 된다. 표준이 왜 좋냐? 편하니까. 그래서 누가 표준에 대해서 이미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정규 분포를 가지고 오더라도 다 이 표준 정규 분포 가지고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 방금 전의 맥락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평균에서 몇 표준 편차만큼 떨어졌냐라는 게 여기에서 숫자로 되게 잘 환원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균에서 몇 표준 편차, 뭐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2 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게 있었으면은
표준 정규 분포로 가져와서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공부를 하게 되냐면 이번에는 x가 이항 분포예요. x가 이항 분포인데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솔직히 이거 예시 들게 어려워서 없는데 그냥 한번 쓰겠습니다. 100,5분의 1이라는 이런 게 있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저 좀 두뇌 풀가동 좀 해가지고 계산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걸 시켰다고 쳐요. 이게 2차 지필평가에 나왔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 막 소리 지를 겁니다. 왜 소리 지르냐? 이항분포의 특성상 이거 20 더하기 p, x는 21 더하기 p, x는 22 더하기 p, x는 23. 이거 좀 뇌절이긴 한데 일부러 좀 다 쓸게요. 그러면 저 이거 단 하나만 써보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100번 중에서 20번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80번은 실패해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의 대상들이 뭐가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값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이거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이게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까지 가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구하는 게, 정교하게 구하는 게 저한테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소가리를 한다. 이거 너무 귀찮은 일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항 분포가 굉장히 중요해 보여서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떻게 하면 이 귀찮은 걸 대충, 키워드 중요합니다. 귀찮은 걸 대충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참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용수학의 최전선에 서 있는 어떤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되게 좀 활발해졌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썰을 다 풀 건 아니고 바로 그냥 결과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칠판 좀 정리하고요. 네, 방금 전에 여기에 써 있던 내용이 뭐였죠? 그냥 되게 많은, 사실은 6개밖에, 6개인가 5개인가? 5개밖에 안 되는 이산 확률 분포에서의, 그러니까 이항 분포에서의 5항의 합인 건데, 그걸 미쳤다고 진짜 계산합니까?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3개가 뭐였습니까? 이 복잡한 걸 대충 간단하게 근사값을 구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이었는데요. 상황 자체는 이렇습니다. x는 이산 확률 분포여서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과정이 되게 귀찮아져요. 그래서 이게 뭐 학문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이항 분포의 확률 분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점으로 찍다 보니까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지금 제가 점으로, 흰색 점으로 찍은 거는 이산 확률 분포예요. 이산 확률 분포인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n이, 그러니까 시행 횟수 n, 요게 적당히 커지다 보면은, 이게 대충 뭐 25, 36 정도로 커지다 보면은 정규 분포랑 거의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이 점점점들을 이어보면 정규 분포랑 거의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하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나는 x를, 이게 따른다는 표시였죠? x를 원래는 이산 확률 분포지만 연속 확률 분포인 척해서 정규 분포에 따르게 하면은 되겠구나라고 좀 뻔뻔한 마음가짐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원래 기존의 표준 편차와 평균은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이거 BMP의 평균은 MP, 그리고 BMP의 표준 편차는 MPQ, 아니 루트 MPQ니까 정규 분포 모양을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내 생각에 이 노란색 부분은 N, MP, MPQ인데 요 흰색 점으로 찍은 거는 B, NP여가지고 이게 굉장히 비슷하다면은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확률도, 이 확률도
이산확률 분포의 관점에서 보나 정규 분포의 관점에서 보나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중심 극한 정리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알 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중심 극한 정리는 세특에나 쓰시고 한번 정리해 보시고 안 배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한테 기억되는 사실은 무엇이냐? 이항 분포 귀찮아요. 그러면은 정규 분포로 바꿔서 비빌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문제 상황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문제 상황 이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x가 이항분포 100,5분의 1을 따른다면은 평균 대충 알죠? 평균 np 곱하면은 20이에요. 그러면은 분산 npq라고 했으니까 10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 요거 계산하시면은 16이에요. 따라서 표준 편차는 4예요. 그러면 x는 근사적으로 평균 컴마 표준 편차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우겨도 할 말 없어요. 왜요? 이게 비슷하다는 게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참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중심극한 정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는 체리 피킹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딱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쏙 빼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하여 P, X가 20보다 크고 24보다 크거나 같다는 표준 정규 분포로 봤을 때는 0 표준 편차, 1 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것이니까 0. 까먹었다. 이걸 까먹네. 금방 생각났다. 0.3413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 X가 B, N, P 따르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어디로 여행 보낼 거냐면은 B 아니 N, NP, NPQ로 여행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어디로 여행 보낼 거냐면은 표준 정규 분포 0, 1 제곱으로 여행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은 종착역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 하나만 더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설명 거의 하고 있지도 않죠. 그냥 외워라 이런 방식으로 푼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 돌려보면서 몇 번 해보시면 또 금방 해요. 네, 페이지 98 예제 5번입니다. 문제 좀 읽어보니까 어느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전체 학생 중에서 80%가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80% 나왔고요. 이 학교 학생 중에서 400명을 임의로 택했을 때, 그죠? 이 학교 학생 400명을 임의로 택했을 때 학교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사람, 걔를 확률 변수로 잡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확률 변수가 312보다 크거나 같고 33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문제 벌써 다 끝난 거잖아요. 중요한 부분만 쏙쏙 빼왔어요. 중요한 거는 N, P 중요합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를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이에요.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애들, 걔네들을 확률 변수 X로 잡았는데 걔네들이 312보다 크거나 같고 33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얼마가 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X는 당연히 근본이잖아요. 이거 400,5분의 4를 따른다.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았는데요. 이거 가지고 계산하면은 정말 정신 나가버릴 것 같아서 320, 이거 계산 어떻게 하지? 이거 NP 계산하는 거예요. NP 계산한 거고 NPQ는 요거의 5분의 1인가? 이거 진짜 계산 못한다. 미안합니다. 이건 좀 이 계산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320의 5분의 1 8이구나. 아니지 64구나. 됐습니다. 내정지 끝.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P X가 312부터 336까지라는 것은 평균에서부터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그리고 평균에서부터 플러스 2 표준 편차. 왜냐면 320 더하기 16이 336인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표준정규분포표에 가져와서 계산을 해 보시면은 알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1, 이거 2, 그러면 이거 0.3413, 이거 0.4772. 이젠 답도 외우겠다. 이거 0.818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몇 번 더 기계적으로 해보면은 무조건 풀어낼 수 있으니까 좀 따라오세요. 아마 다들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